심지어 당사자 신문이라고 하니 매우 어색했습니다. 뭐가 어색하다고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과정이 다 어색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아니 근데 이건 드라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겠어.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신성한 이혼 리뷰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면 아니 무려 주인공이 조승우 님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 조승우 님에다가 드라마의 메인 주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다.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 몹쓸 직업병이 발동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사실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연 제가 어떻게 봤을지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 1회에서 3회에 나온 장면들을 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신성한 씨가 이제 재판에 갔다가 룰루랄라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탁! 이서진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저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이 장면 시작부터가 조금 현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사무실에 불시에 찾아오신다고 해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요 낮 시간에 사무실에 상주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재판, 조정 가야 되거든요. 낮 시간에는 미리 예약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면 바로 찾아온다고 해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초반부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중에서 이서진으로 출연을 하는 한혜진 씨가 신성한 변호사 조승우 씨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가 뭐였냐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피운 게 어떻게 발각이 됐느냐? 성관계 영상이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양육권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승우 씨가 사실 처음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솔직히 힘듭니다. 어려운 싸움인 거 알고 계시나요? 하면서 선임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서진 씨가 나는 진짜 원하는 거 재산분할도 위자료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양육권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아이하고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아이가 나를 잘 따르고 한다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극중 설정상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고 바람을 피웠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과 다르다. 아이의 양육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누가 더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그런 양육권자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크! 남편하고 남편의 변호사가 조정실에서 만납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는 보고 조정 전치주의를 반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가 뭐냐면요. 이혼 소송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는 법률적인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가 왜 있냐면 아무래도 이혼은 너무 길어지고 다툼이 심화되고 하면 당사자인 아내 남편뿐만 아니고 아이까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웬만해서는 원만하게 한번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봐라 해서 조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반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정기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안 되니까 양측에서 그러면 저희 변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 과정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하고 신성한 씨하고 조정위원님을 두고 계속 구두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원에 조정을 하러 갔을 때요 조정위원님은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조정은요 합의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칙칙 변론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조승우 씨가 한혜진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론으로 넘어간 이상 우리도 재산 분할까지 다 요구할 겁니다. 이거는
디테일 잘 살렸습니다. 조정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합의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주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정이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뭐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명확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나도 정당하게 내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결렬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로 얼마를 왜 받아야 되는지 주장을 상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요, 한결같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 동영상을 나중에라도 아이가 성장해서 보게 됐을 경우에 아이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고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원고가 벌떡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신문을 하는 거는요,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당사자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고요. 심지어 이 재판장 이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변론 시간이요 10시 20분이라고 해도요 10시 20분 사건이 3개, 10시 30분 사건 3개, 이 촘촘하게 사건이 와다다다다다다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판 진행할 때 변론하는 시간은 거의 뭐 2분에서 3분? 2분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만약에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증인 신청을 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증인 신문을 위한 재판 날짜를 따로 잡아요. 왜냐면 보통 하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그걸 일반 변론기일 사이에 끼워 넣으면 사건이 너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30분에서 1시간 따로 잡아서 신문 절차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석에서 신문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허가해 주는 것도 어색한데 심지어 당사자 신문이라고 하니 매우 어색했습니다. 뭐가 어색하다고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과정이 다 어색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아니 근데 이건 드라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겠어. 판결 선고가 당일 바로 나는 건 아닙니다. 완전 불가능. 그래서 변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판결 선고 기일을 판사님이 따로 지정합니다. 가령 오늘이 3월 15일이면 한 달 뒤인 뭐 4월 14일 날 선고하겠습니다. 4월 14일 10시에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되어야만 선고가 나는 거예요. 판결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도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사님이 고지를 해주시거든요. 선고 기일이 됐어요. 그러면 한 하루에서 이틀 내에 판결문이 송달되거든요. 그 판결문을 받고 나서 판결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변호사가 직원분보다 먼저 판결의 결과를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정이라면 법원에서 다 합의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변호사가 먼저 알 테지만 판결이 선고나는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 결과를 난 당일 바로 알고 싶다 하면 당사자분이 직접 가서 선고를 듣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에서 직원분이 법원으로 가서 선고를 듣고 와서 이제 변호사나 당사자분에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변호사가 먼저 결과를 알아서 나 승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소 어색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약간 동질감을 느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조승우 씨가 일하거나 그럴 때 트로트를 엄청 듣거든요. 근데 나 깜짝 놀랐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트로트를 엄청 듣거든요. 생각 없이 들으면서 그래 신나게 하면서 막 서면 쓸 때 진짜 완전 약간 부스터 빵 단 것처럼 막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트로트를 살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아무래도 저만의 의견이겠죠. 사소한 디테일. 조승우 씨가 재판 가고 이럴 때 그 베이지색 자켓 있잖아요. 조금 캐주얼 정당 느낌 나는 옷도 이렇게 입고 조정도 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냐면 사실 여자 변호사님들은요 의상이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법원에 조정 갈 때 민트색 원피스도 입고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팔 부분 시스루로 된 것도 가끔 입어요. 조정 가거나 가정법원 갈 때에는. 그런데 남자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칼 정장 입으시는 부분들이 많고 약간 캐주얼 정장 입으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설사 캐주얼 정장을 입는다고 해도 색깔이 네이비색이나 검정색 계열로 티가 안 나게 입으시거든요. 그런 의상의 디테일이 아무래도 그 드라마 극 중에 좀 자유분방한 느낌을 살리려고 그런 색깔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수재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의상 컨셉이 실제와 매우 비슷했다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우영우도 맞아. 우영우도. 아직은 극 초반이어가지고 이 신성한 변호사의 숨은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사연이 있는지 숨겨진 사연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여동생 관련한 사건 이야기도 흥미진진할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직업병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 봤지만 이 전체적인 드라마 내용은 역시 조승우님은 조승우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드라마 계속해서 보면서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야무지게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